음식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음식 속에 숨겨진 맛있는 이야기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뜯어본 사람만이 안다는 한국의 맛, 갈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 이른 저녁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손님 발길 꽉 잡고 있는 이곳의 메뉴는 다름 아닌 소갈비. 참숯 열기 바짝 달아오른 석쇠 위로 한 점 한 점 구워 먹으면 자동으로 터져나오는 감탄사. 뼈에 붙어있는 고기까지 놓칠 수 없어요. 갈비뼈가 살짝 노릇노릇하게 익었을 때, 고기는 한 반쯤 딱 익었을 때, 그때 먹으면 제맛이에요, 제맛.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감으로 5천만 국민 입맛 사로잡는 마성의 음식 갈비. 옛날 문헌에서도 갈비에 대한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전서에서는 갈비구이를 가리구이라稱하며 만드는 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비를 왜 가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갈비는 갈라짐을 의미한 데서 나온 갈자와 뼈를 뜻한 옛말인 비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사실 이 갈비가 예전엔 가리라는 말로 사용됐는데요. 양쪽으로 갈라진 갈비의 형태를 두고 사람의 갈비는 늑골, 또 식용으로서의 갈비는 가리라고 사용되면서 가리탕, 가리구이란 말이 사용됐는데요. 1989년 한글 맞춤법이 수정됨에 따라 사람의 늑골을 가리키는 갈비와 식용으로서의 가리를 모두 갈비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후기 풍속화가 김홍도의 작품 설화 연족도에는 눈 오는 날 양반들이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묘사돼 있었다고 합니다. 궁중이나 방가에서 석쇠에다가 갈비를 굽다가 다시 눈 속에다 놓고 다시 위에 그 석쇠에다 올려서 굽는 그런 반복적인 요리법으로서 풍요와 운치가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 위에서 구워 먹던 이 요리법을 일컬어 설상가리라 하는데, 가장 먼저 갈비를 손질해 얇게 저며주고요. 감칠맛 나는 양념을 골고루 발라 숯불에 달군 석쇠 위로 구워줍니다. 그 다음 설상가리의 핵심 포인트, 잘 익은 갈비를 눈 속에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숯불에 굽기를 반복. 이렇게 3번 정도 해주면 맛도 좋고 육질도 연해져 양반들이 즐겨 먹었다는 운치 있는 갈비 요리 설상가리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설상가리가 진짜 육질이 더 연할까요? 비교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운 갈비는 손으로 찢었을 때 쉽게 찢어지지 않고 질긴 반면, 설상가리는 부드럽게 잘 찢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갈비를 구울 때 저온과 고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굽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고기의 맛도 연해지고 소화도 쉽게 될 수 있어서 씹기가 아주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비 부위는 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갈비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갈비를 만들려면은 이제 양지를 떼어내고 등심을 떼어내고 해가지고 요 갈비의 모양이 나온 겁니다. 한 짝에 약 30kg이나 되는 갈비. 본격적인 정형을 위해 갈비뼈 사이사이마다 칼을 넣어 잘라주는데요. 한 짝에 나오는 갈비뼈는 총 13개. 그런데 이 갈비뼈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갈비는 이렇게 1번부터 13번까지 나눠지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주로 찜용으로 쓰이는 봉갈비, 6번부터 8번까지는 구이용으로 쓰이는 꽃갈비, 9번부터 13번까지는 탕용으로 쓰이는 참갈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꽃갈비가 가장 맛있는 부위라고 하는데요. 6번부터 8번까지가 왜 맛있는 부위냐면은 고기 두께나 마블이나 가장 좁기 때문에 그 부위가 가장 맛있는 부위입니다. 고기 두께가 적당하고 마블링이 좋은 꽃갈비가 갈비 중 가장 고소하면서도 육질이 연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꽃갈비가 구이용 갈비로 탄생되는 과정,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두툼한 살코기를 얇게 저미어 포를 뜬 다음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칼집까지 넣어주면 끝! 이제 별다른 양념 없이 있는 그대로 제 몸 한껏 불태워주면
지글지글 익는 소리와 함께 오감 자극하는 꽃갈비 구이가 완성!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꽃갈비 구이. 그런가 하면 갈비의 본고장 수원의 갈비가 궁금하다. 수원 시내에서 입소문 자자한 갈비집. 이미 손님들로 북적북적한데요. 불판 하나를 거뜬히 차지하는 수원갈비의 위엄. 지글지글 익는 소리 군침 돌고 육즙 흘러나오는 비주얼. 예술이다 예술. 겉이 알맞게 익으면 결따라 작은 크기로 잘라 살짝 더 익혀주고요. 그 다음 망설일 것 없이 입속으로 직행. 지껏 듣고 맛보는 왕갈비의 매력. 그런데 왜 하필 왕갈비일까요? 수원은 원래 임신이 수직하거든요. 그래갖고 갈비를 줘도 이렇게 안 주고 이따만 그래서 왕갈비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갈비보다 크니까 그래서 왕갈비라고 하지 않았을까? 크기가 커서 왕갈비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 주방으로 고고! 왕갈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니 갈비대 자르는 클래스가 다르다. 손바닥 길이만큼 덩 크게 자르는 모습. 그 다음 두툼한 살코기를 얇게 포를 떠 현란한 손놀림으로 칼집 넣어주면 수원 왕갈비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 줄자로 재어보니 무려 15cm. 어후, 얼굴 덮고도 남겠네 그려. 보시다시피 갈비대가 크잖아요. 그래서 왕갈비라고 하고요. 정조대왕께서 친히 수원에 납치셔서 수원 왕갈비를 드셔서 왕이 드시던 음식이다. 그래서 왕갈비라고 불리워집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왕갈비 1인분의 양. 푸짐한 양도 양이지만 화려한 마블링으로 육질 뽐내니 그 명성 어디 가겠어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왕갈비의 묘한 매력. 아니 그 맛이 대체 어떤데 그래요? 마블링이 정말 좋고요. 부드럽고 고소해. 우리는 살살 녹습니다. 이번에는 양념갈비로 둘째가 라면 서럽다는 호천 이동갈비. 꽉 찬 손님들로 빈틈없는 건 매한가지. 그렇다면 이곳 갈비의 특징은 무엇일까? 주문한 갈비를 살펴보니 오라, 갈비대의 모양이 조금 다르다. 이번에도 역시 만드는 과정을 보기 위해 주방으로 출동. 갈비대 자르는 모습 유심히 살펴보니 쭉 뻗은 갈비대를 가로질러 자른다. 그리고는 뼈 가운데 부분을 절반 정도 잘라주는데, 이런 모양으로 자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찜하고 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자르게 됐습니다. 이제 다른 갈비와 마찬가지로 살코기 부분을 얇게 포를 떠주면 1차 과정이 끝. 마지막으로 비법 양념에 입수해 주면 완벽한 이동갈비가 탄생합니다. 이동갈비는 양념이 중요해요. 갈비도 다 갈비지만 양념으로 먹기 때문에 양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동갈비 맛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양념. 간장에 다진 마늘과 양파, 과일간 것을 넣고 후추와 깨, 파를 넣고 섞어주면 끝. 그 뒤로 손질한 갈비를 넣어 한데 버무려 주면은 윤기 쩌르르 흐르며 입맛 당기게 하는 이동갈비가 완성됩니다. 잠시 후 한 접시 가득 담긴 이동갈비 손님상으로 대령하면 기다릴 것 없이 석쇠 위로 직행. 갈비대 4대 정도 올리니 불판 꽉 채워지고 숯불과 양념이 만나 기가 막힌 냄새 풍기니 생갈비 부럽지 않은 양념갈비만의 매력이 터지는구나. 살짝만 익혀 먹어도 맛있고 다른 재료와 곁들여 먹어도 맛있는 이동갈비. 먹지만 말고 무슨 맛인지 자랑 좀 해봐요. 같이 어우러진 게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우리가 어디 하는 거의 뭐 오래된 단골이라서 맨날 입맛 때문에 이 갈비 먹으러 와요. 그런가 하면 갈비는 자고로 뜯어야 제맛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뜯어야 제맛일까요? 갈비에 뼈에 붙은 게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게. 왜 거기가 맛있어요? 이게 남은 거를 좀 내가 마지막으로 먹는다는 느낌? 갈비가 딱 붙어있는 그 근육에 떨어지는 그 맛이 느껴져요. 쫄깃하네 맛이. 아주 맛있네. 갈비를 뜯어보지 않은 자는 갈비를 논하지 말라. 뜯어야 제맛인 갈비, 그 이유는
갈비를 뜯는 순간에는 많은 근육이 힘을 내게 되겠습니다. 마치 보링을 탕치거나 또는 사격을 할 때와 같은 효과인데요. 근육이 최대치로 힘을 낼 때는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비를 뜯게 되면 일시적으로 턱 근육에 자극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까지 해소돼 고기 맛을 더 좋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비를 뜯을 때와 뜯지 않고 먹었을 때 스트레스 수치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칼집을 넣은 갈비와 넣지 않은 갈비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칼집을 넣지 않은 갈비를 힘껏 뜯었을 때 스트레스 지수는 25% 감소하였고, 쉽게 뜯어지도록 칼집을 넣은 갈비를 먹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10%밖에 감소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뜯어야 제맛인 갈비지만 그 모습이 흉한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임금님들은 갈비를 좀 더 보미있게 드시기 위해 다른 요리를 만들어 진상했는데 바로 갈비찜이었습니다. 취전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라상에 올라간 갈비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갈비와 소의 부속물인 천엽, 허파, 곱창을 손질해주고요. 끓는 물에 갈비를 살짝 데쳐 익힌 다음 따로 건져내고, 그 육수에 부속물을 한데 넣어 후 끓여줍니다. 그 다음 갈비와 부속물을 섞어 간이 잘 배이도록 밀가루와 양념을 같이 넣은 후 저물저물 버무려줍니다. 이제 버섯과 다시마, 무를 썰어 재워둔 갈비에 넣고 다시 한번 양념에 버무린 다음 솥에 20분간 쪄냅니다. 잠시 후 국물이 자작하게 배어 먹음직스럽게 익은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 만점 음식으로 손꼽히는 갈비찜. 마지막으로 미나리와 지단을 고명으로 얹고 그릇에 소담스럽게 담아내면 임금상에 오르던 갈비찜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갈비찜으로 원기회복 어떠세요? 그런가 하면 갈비의 무한 변신. 곰탕은 보통 사골과 양지로 끓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갈비로도 충분히 뽀얀 국물을 우려낼 수 있습니다. 갈비뼈로 곰탕을 만들 수 있다. 그 첫 번째 과정, 먼저 갈비에 있는 고기를 깔끔히 발라내 주시고요. 냄비에 담길 수 있는 크기로 뼈를 자른 다음 물에 담가 핏물을 빼줍니다. 깨끗한 물에 다시 넣어 6시간씩 2번을 푹 고아내면은 사골 곰탕 부럽지 않은 진국이 우러나옵니다. 이제 살짝 익힌 갈비살과 고명으로 장식하면 구수하면서 깔끔한 맛의 갈비곰탕이 완성됩니다. 요즘 김장김치 물리실 때 되셨잖아요. 김장김치와 갈비살을 돌돌 말아서 쇠고기 김치말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갈비살로 만드는 이색 메뉴. 먼저 선홍빛의 신선한 갈비살을 평평하게 포를 떠서 저며주시고요. 부추, 양파, 당근, 파프리카를 채 썰어둔 다음 묵은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그리고는 갈비살 위에 묵은 김치를 비롯한 채소를 쌓아 돌돌 말아주고요. 프라이팬에 올려 약한 불에 살짝 구워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비 우린 육수에 말아둔 것을 넣고 5분간 센 불에서 쪄내면 고급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갈비살 김치말이가 완성! 육즙 그대로 간직한 촉촉한 갈비살 김치말이의 속! 갈비 하나로 만드는 건강한 이색 밥상 차림 한번 만들어보세요. 우직한 뼈대로 전통의 맛 지키며 사랑받아온 갈비, 오늘의 음식사전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